자, 여러분, 마트에서 고기 고를 때 안전인증 같은 라벨 다들 보신 적 있죠? 근데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그 작은 스티커 뒤에 사실은 수백 년에 걸친 정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바로 여러분이 드시는 그 고기에 얽힌 아주 치열했던 싸움의 역사를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18세기 전염병이랑 내 햄버거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마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오늘날 우리 식탁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건지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오늘 이야기는요, 마치 한편의 권투 경기처럼 한번 따라가 볼 건데요. 시장 논립의 공중보건의 대결로 시작해서요. 과학과 세균, 그리고 생산성과의 싸움을 거쳐 마침내 모든 것을 바꾼 마지막 노카웃 라운드까지.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줄다리기에서부터입니다. 한쪽에서는 사람들의 건강이 먼저다라고 외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 경제적 이익도 중요하다고 외치면서 수세기 동안 정말 팽팽하게 맞서 온 거죠. 이 싸움이 바로 우리가 아는 육류시장의 역사를 만들어 온 겁니다. 자, 이 그림이 모든 걸 보여주죠. 한쪽에서는 당연히 공중보건을 위해서 병든 가축은 싹 다 도살해야 한다. 검사도 아주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요, 안정적인 가격과 풍부한 공급,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익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자, 가축대를 도살할 것이냐 말 것이냐, 모든 결정은 정말 이 두 힘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을 훌쩍 거슬러서 18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때는 길드와 왕의 명령으로 모든 게 통제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과연 이 시스템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어떻게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는지 한번 보시죠. 1700년대 초 정말 끔찍한 소 전염병이 유럽 대륙을 덮칩니다. 당국은 그야말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이 모든 가축을 다 죽여야 하나? 아니면 당장의 굶주림과 경제 붕괴를 막으려면 위험을 좀 감수해야 하나? 책상 위에서나 논의되던 이 보건과 경제의 싸움이 바로 이 순간 수백만 명의 생존이 걸린 아주 냉혹한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픈 위기 앞에서 각 나라의 선택은 정말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영국은 보건을 최우선으로 아주 과감하게 도살을 택했고요. 반대로 이탈리아는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대량 도살을 거부했죠. 프랑스는 그 중간 어디쯤에서 아슬아슬한 줄차기를 했고요. 그런데 바로 이 혼란 속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시작돼요. 바로 식품 안전의 역사에 처음으로 과학이라는 새로운 선수가 등판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2라운드입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시장은 훨씬 더 자유로워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세균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적들이 나타나면서 정말이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1880년대 프랑스가 선모충증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실제 확진 환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질병 자체가 위기였던 게 아니라 소문과 공포가 만들어낸 위기였던 거죠. 그리고 그 공포의 진원지는 바로 바다 건너 미국에서 온 돼지고기였습니다.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둘러싼 논쟁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니, 예방이 먼저지, 과학검사를 어떻게 믿어? 우리 프랑스 농가부터 보호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막 터져 나왔고요. 반대편에서는 과학을 믿어야지, 검사만 잘하면 충분하다, 이러다 외교 문제 생기고 소비자만 피해본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선 겁니다. 정말이지 보건, 과학, 경제가 아주 복잡하게 얽힌 완벽한 폭풍이었죠. 자, 당시 한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거다. 문제가 되는 부위를 제거해버리면 결핵에 걸린 동물을 대체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 이 한 문장이요, 당시의 검사관들이 겪었던 악몽을 정말 잘 보여주는 말이죠. 생각해보세요. 병든 부위만 싹 도려내면 겉보기에 완벽하게 정상인 고기잖아요. 이걸 어떻게 잡아내겠어요? 사기는 너무나 쉬웠고 검사관들은 사실상 속수무책이었던 겁니다. 그럼 결핵 문제가 실제로 얼마나 심각했냐고요? 놀랍게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공식 기록상으로는 2,100건 정도인데 위생 전문가들은 아니다, 최소 5,000건, 많게는 10,000건은 될 거다라고 주장했죠. 이 숫자 차이 좀 보세요. 거의 5배잖아요. 문제의 규모조차 파악이 안 되니까 농가 보상 문제 같은 건 논의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격렬한 논쟁만 계속될 뿐 아무것도 해결되지가 않았던 거죠. 자, 이제 3라운드입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은 20세기로 넘어오면요. 이제 목표가 완전히 바뀝니다. 단순히 안전한 고기가 아니라 풍부하고 값싸고 효율적인 고기가 필요해진 거죠. 네, 바로 생산성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1968년, 유럽은 말 그대로 거대한 고기 생산 기계의 스위치를 켭니다. 정부가 높은 가격을 보장해주고 남는 고기는 모조리 사주겠다고 하니까 농가들 입장에서는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었죠. 이제 목표는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바로 더 많이, 더 빨리. 이 정책 하나가 유럽의 축산업을 그야말로 뿌리부터 바꿔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생산 기계를 돌리는 핵심 연료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아나볼리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장 촉진 호르몬이었습니다. 이걸 쓰면 가축이 훨씬 빨리 그리고 훨씬 크게 자라니까 정말 마법 같은 물질이었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든 마법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죠. 이 호르몬 스캔들은요, 기존 시스템이 가진 아주 치명적인 구멍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까지 모든 규제는 도축장에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농장 단계는 완전히 사각지대였던 거예요. 동물이 살아있는 동안 대체 뭘 먹고 어떤 주사를 맞았는지 추적할 방법이 전혀 없었던 거죠. 이건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고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생산 과정에 투입된 무언가가 문제가 된 역사상 첫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노가웃 라운드입니다. 과학적 불확실성, 위험한 산업 투입물, 그리고 규제의 실패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모든 문제가 하나로 합쳐져서 그야말로 대폭발을 일으킨 최악의 위기, 바로 광우병입니다. 광우병 사태의 탄인 라인을 보면 재앙이 얼마나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스며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1985년 처음엔 그냥 원인 모를 이상한 소 질병 정도로만 여겨졌어요. 그런데 3년 뒤인 1988년 그 원인이 동족의 뼈와 살을 갈아 만든 동물성 사료 때문이라는 정말 끔찍한 진실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1996년 영국 보건부 장관의 발표 한마디에 모든 것이 터져버립니다. 이 병이 인간에게도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 바로 그 순간 전 세계는 걷잡을 수 없는 공포에 빠져들게 됩니다. 광우병이 왜 역대 최악의 위기였는지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선 과학자들조차 원인도 잠복기도 아무것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완전한 과학적 블랙홀이었죠. 그리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소가 사실은 시한폭탄일 수 있다는 그 보이지 않는 공포가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라 초식동물에게 동물 사료를 먹인 인간의 탐욕이 낳은 명백한 인재였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태는 기존의 식품 안전 시스템이 그냥 완전히 붕괴됐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위기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늘날 우리가 마트에서 보는 그 이력 추적제 라벨입니다. 농장에서 송아지가 태어나서 어떤 사료를 먹고 자라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추적할 수 있게 된 거죠. 수백 년 동안 끊어져 있던 농장과 소비자 사이의 그 연결고리가 바로 이 위기를 통해 마침내 완성된 겁니다. 자,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지금의 식품 안전 시스템은 그냥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끔찍한 위기를 겪을 때마다 그 피와 교훈을 바탕으로 한 단계씩 쌓아올린 결과물인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하는 위기는 우리에게 또 어떤 새로운 교훈을 남기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